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역대급 황금세대라 불린 축구 대표팀.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죠. 팬들은 홍명보 전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영상까지 돌아다녔는데요. 나 왜 불렀어 이 새끼야! 저는 억울한 건 별로 없어요. 억울한 거 없고 제가 감독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물론 이런 준비 과정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건 없고, 일단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결국 홍명보 감독 사퇴에 이어 6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죠. 축구팬들은 사퇴로 끝날 게 아니다. 축구협회의 썩은 뿌리를 고쳐야 한다.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가장 비교되는 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행보입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2050년 월드컵 우승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세우고 모리아스 감독 한 명에게 2018년부터 팀을 맡겼는데요. 그 결과 2022년 16강, 이번 월드컵 네덜란드, 스웨덴, 브라질 같은 강팀들과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부럽다며 일본의 경기력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었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요? 일본 축구협회는 확실한 기술적 컨트롤 타워가 존재합니다. 감독을 고를 때도 협회장이 독단으로 픽하는 게 아니라 유럽과 남미의 선진 트렌드를 분석하는 기술위원들이 장기적인 전술 방향성을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지도자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데려오는데요. 당장의 성적에만 목매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유소년 육성과 지도자 교육 시스템을 매뉴얼화해서 수십 년간 뚝심 있게 투자해왔습니다. 내수 인프라가 탄탄해지니 경기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정몽규 전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이후 최근 4년간 감독만 무려 4번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엔 전력강화위원회라는 공식 검증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죠. 기준 없는 밀실행정으로 우리 축구의 전술적 색채를 지워버린 축구협회.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축협이 이토록 무능해진 본질적인 병폐,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만의 성벽, 바로 폐쇄적인 카르텔입니다. 현재 축구협회장을 뽑는 선거인단은 고작 200여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안은 내부 임원이나 프로팀 관계자 등 기존 기득권층으로 꽉 차있죠. 학연과 인맥으로 얽힌 그야말로 고인물들이 권력을 손쉽게 유지하기 딱 좋은 체육관 선거 구조인 셈입니다. 특정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내부에서 견제할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전문성 결여입니다. 현대 축구는 고도의 스포츠 경영과 행정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죠. 하지만 이름값 있는 스타 축구인들로 자리를 채우기에 급급했는데요. 일본이 유소년 육성과 지도자 교육 등 장기 프로젝트를 일관되게 추진할 때 우리는 한국 축구의 뿌리인 유소년 생태계를 방치해왔습니다. 세 번째는 팬들을 무시하는 불통입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이 일거나 이번 월드컵 대참사가 발생했을 때 축협이 보인 태도는 늘 같았습니다. 투명한 해명이나 책임있는 사과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2년 전에 국회에 출석했을 때 축구협회 행정에 난맥을 묻는 의원들에게도 전혀 그 동떨어진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던 정몽규 회장의 입장문 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팬들만 분노한 건 아니었죠. 정부와 문체부도 특별 감사를 하자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선거인단을 1000명 이상으로 늘려 카르텔을 깨부수자는 구체적인 대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축협을 완전히 공중분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대한 2가지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벽은 바로 피파의 규정입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엄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피파는 정부나 정치권 같은 제3자가 축구협회 행정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만약 정부의 압박이 과도한 개입으로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국가대표 자격 정지나 국제대회 출전 금지라는 최악의 징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제도를 바꾸려 해도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의 기존 정관과 충돌해 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결국 내부 카르텔의 반발과 국제적 규정 때문에 당장 협회를 해체하는 식의 개혁은 어렵고 새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기 축구협회장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정몽규 회장이 사직서를 낸 자리는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수장을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다음 50년, 100년을 내다볼 진짜 리더가 필요한 골든타임이지만 내부는 그대로인데 수장만 바뀌니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을까? 물음표가 뜨는 게 당연합니다. 결국 새 회장이 개혁을 앞장서서 나서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인 건데요. 그럴 거면 팬들은 차라리 박지성, 이영표 같이 축구협회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들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게 어떻냐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약간 조심스러운 의견이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협회장도 됐으면 좋겠고 감독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선수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것과 회장 내지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조금 다른 역량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전반적인 자질과 역량 등을 또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과연 이번 새 회장 선출로 대한민국 축구가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또다시 뜸질식 처방으로 끝나는 역사가 반복될까요? 세이더 트렌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